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가위를 잡고 살아왔던 한 미용사의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가게였지만 그분에게는 삶을 버티게 한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끝을 고민하면서도 다시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그 고요한 싸움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당신께도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으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미용실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56회를 살아오며 제 손으로 일을 하고 제 두 발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은 마음 한쪽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빈 의자들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어서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셔터를 올릴 때면 먼저 들어오는 건 햇빛보다 먼지 쌓인 정적입니다. 예전엔 문만 열어도 머리 손질 예약 전화가 연달아 울렸고 동네 어르신들이 일찍 와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수다에 저도 함께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있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문을 연 지 1시간 동안 미용실 안에는 드라이기 소리 대신 저의 숨소리만 천천히 흘러갑니다. 가위를 잡은 20살 무렵엔 세상이 다 제 손끝에서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다듬어주는 동안 손님들의 속마음도 함께 정리해주는 것 같아 저는 이 일이 참 좋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언제부턴가 제 손등에 도단한 주름부터 보이고 머리를 깎아달라던 단골들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버렸다는 소식이 한 번씩 가슴을 눌러옵니다. 며칠 전에는 관리비 연체 안내장이 도착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스르르 번졌습니다. 그 떨림이 피곤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도 빈 의자들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날 밤 관리비 고지서를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고 그 숫자들 너머에서 제 시간을 헤집는 불안이 조용히 스며올랐습니다. 한때는 하루 매출을 세면서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은 매출을 세면서 내일 문을 열 수 있을지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문득 시야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용실 옆 건물에 화려한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고 알록달록한 불빛 아래 신규 미용샵 오픈이라는 글자가 눈에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묵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제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디자이너들이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 기법으로 고객을 끌어모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서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가게 안을 돌아보니 오래된 드라이기, 손때 묻은 거울, 몇 년째 같은 자리에 걸린 가운들, 이 모든 시간이 저를 지켜준 것이지만 동시에 시대의 속도에서 한참 뒤처진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 하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곧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도록 손님은 단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문 위에 달린 종이 울리지 않는 동안 저의 마음도 서서히 말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빈 시간 속에서 저는 20살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가위를 처음 잡았을 때의 설렘, 머리를 감겨들이며 손님이 기분이 좋아졌다던 표정들, 그 순간들을 기억하는데 문득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동네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종종 오던 분이었지만 요즘은 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용실 안을 둘러보고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인다며 괜찮냐고 묻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견딜만 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제 목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듬으며 그의 답답한 일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어가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서 이 미용실 이야기를 봤다고요. 누군가 따뜻한 손길이라고 적어놨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살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어딘가에서 작은 빛이 스며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그만 빛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만큼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그만 놓아야 하는 걸까? 아침부터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는 동안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떨어졌고 그 촉감이 묘하게 마음속 허전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손님이 더 뜸하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정막이 오늘은 유난히 깊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울 앞을 정리했습니다. 익숙한 동작인데 어느 순간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행주를 들고 있던 제 손등에 작게 남은 화상 자국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래전에 드라이기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스스로를 데인 적이 있었는데 그 자국이 이렇게 짙게 남아있을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부주의했던 과거가 아니라 40도 아니고 50도 아닌 이제는 어디서든 조심해야 하는 내 나이의 현실이 손등 위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저는 구석에 쌓아둔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전에 교육받으러 다니면서 모아둔 노트와 새로운 기법 메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젊던 시절의 열정이 손끝을 스쳤습니다. 그때는 배우면 바로 실력이 됐고 조금만 노력하면 손님들이 먼저 알아봐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 기법을 배운다 해도 내 몸이 따라올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예전에 자주 오던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조금 수줍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반가움보다 미묘한 안도감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이 공간을 다시 찾아줬다는 사실만으로 심장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머리를 감겨들이며 아주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제 미용실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문구도 아니었고 누구의 추천도 아니었는데 글마다 공통된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마음이 편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제가 아직도 갖고 있다는 의미 같아서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말리던 중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대형 미용실에 젊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고. 그리고 그곳은 예약도 모바일로만 받을 만큼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비 오는 하늘처럼 저를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과 힘이 조금 빠진 어깨, 익숙하지만 낡아버린 풍경. 하지만 거울 속 제 눈빛만은 금방 꺼질 것처럼 약하지만 아직 완전히 흐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더 큰 고민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문을 닫기 전 빈 의자들 사이에 묻힌 따뜻한 기운을 다시 한번 느껴보려 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더 커다란 질문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미련이 남기 전에 스스로 정리해야 할까? 그 질문은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저를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제 발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늘 해오던 동작인데도 손이 셔터 손잡이에 닿지 못하고 한참을 허공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늘만큼은 문을 열기 두렵다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숨을 들이쉬고 철문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낡은 바람 소리가 미용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실내는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이젠 익숙해져야 할 현실이라는 생각이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의자 먼지를 털고 거울 주변을 닦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을 붙잡아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책상 위에 올려둔 폐업 안내 양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인쇄만 해두고 차마 사인을 하지 못한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동안 가슴 한쪽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였지만 저는 그 종이를 여전히 만지지 못했습니다. 점심이 조금 지난 뒤 이웃에 사는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미용실을 둘러보며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한지 자신도 마음이 쓰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어보려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동네 커뮤니티에서 제 미용실 이야기 댓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글에는 제가 머리를 다듬어주며 들어준 고민 이야기가 힘이 되었다는 댓글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힌 듯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습니다. 청년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약도 온라인으로 받고 간단한 소개 글이라도 직접 올려야 한다고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걸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뼛속까지 박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휴대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손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저는 혼자서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빈 공간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긴 시간을 견디다 조금씩 닳아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위를 잡았던 손끝에서 지금도 손님들의 머릿결 온도가 어렴풋하게 남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저를 여전히 붙잡는 힘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네 엄마들에게 인기 있는 커뮤니티 계정에서 제 미용실을 이야기하며 댓글로 추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읽는 동안 제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믿고 찾는 사람들이 정말 조금씩 늘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한순간 가슴을 따뜻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따뜻함 뒤에는 또 다른 고민이 따라왔습니다. 과연 이 작은 희망이 폐업 위기 앞에서 제게 버틸 힘이 되어줄까? 아니면 잠시 흔들어 놓고 다시 사라질 작은 파도일까? 저는 그 답을 오늘도 찾지 못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정말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좋겠다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내 손끝에 와닿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희망이 또다시 무너지지 않기를 조용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기도 전부터 가게 앞 골목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조금 더 오래된 풍경처럼 보였고 그 사이에 선 제가 시간에서 밀려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을 애써 눌러 담으며 저는 천천히 셔터를 올렸습니다. 철문이 올라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실내로 들어서자 가게 안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를 켜볼까 하다가 전기세 생각에 조심스럽게 손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마다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들을 정렬하고 거울 앞 가위를 닦았습니다. 가위를 들고 있을 때면 여전히 익숙한 온기가 전해지지만 그 온기가 이제는 다짐보다는 미련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늦은 오전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제 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휴대폰을 제게 건넸습니다. 커뮤니티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화면 속 글에는 어떤 엄마가 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미용실은 머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 같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였다니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조심스럽게 현실을 다시 꺼냈습니다. 동네 다른 샵들도 커뮤니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예약 시스템이 없는 가게는 요즘 손님들이 잘 찾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뼈아플 만큼 정확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잡은 손에 작은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힘은 두려움인지 아니면 희미한 결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제가 원한다면 기본적인 예약글 작성부터 천천히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예전처럼 움직여줄까? 그 질문들이 목구멍에 걸린 듯 쉽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돌아간 뒤 가게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거울만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마치 오래 버텨온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이 만든 흠집과 흔적들 때문에 약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버텨온 시간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찬바람이 불 듯 가슴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오후 늦게 단골 몇몇이 찾아와 오랜만에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며 혹시라도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자신이 설 곳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위 소리보다 더 깊게 제 귀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마치 동시에 들어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포기해버리면 제 손끝에서 시작되던 따뜻한 일들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 그 사실이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천천히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버텨봐도 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그 미약한 속삭임이 내일도 저를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봤습니다. 미용실에서 보낸 제 시간들이 순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날 오후, 유일하게 남은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며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선생님 손은 참 따뜻한 손이라고. 이 손길이 있어서 이곳까지 걸어오는 게 아직은 좋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고르게 몰아쉬었습니다. 울컥 올라오는 마음을 억지로 잡아당겼습니다. 정말로 끝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한 번만 더 버텨보는 게 맞을까? 그 질문이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 가슴 한가운데 걸린 채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을 닫기 전 빈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자리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그 속에서 저도 조금씩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간이 조용히 저를 뒤로 밀어내는 듯합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아직 가위를 내려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손끝이 기억하는 온기가 저를 이 자리에 남겨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하루가 선택의 갈림길처럼 느껴집니다. 이 미용실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잠시 이 자리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싸늘한 공기가 먼저 쓸고 지나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쓸쓸한 기운이 미용실 안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커버를 펴고 가위와 빗을 가지런히 놓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이라도 희망이 찾아오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그 바람은 늘 그렇듯 조용한 정적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만 있을 뿐 발걸음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언젠가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들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려 해도 세상이 달라진 속도는 정말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한 칼처럼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러는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커뮤니티 계정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니 새로 생긴 대형 샵에서 화려한 홍보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가성비 할인, 트렌드 컷, 예약 혜택, 광고 문구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아래에는 기대된다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있자니 심장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변화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 걸까? 그 생각이 한참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맡기던 그 순간들, 제 손끝에서 환해지던 사람들의 표정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들은 제게 작은 자존심이 되고 힘이 되었지만 지금의 현실 앞에서는 너무 낡은 연필 같았습니다. 쓰려고 하면 금방 부러질 것 같은 연필 말입니다. 그때 문이 아주 작게 열렸습니다. 조용히 들어선 사람은 몇 달 전 아기를 데리고 왔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당황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예약이 어려워졌냐고. 커뮤니티에서 제 미용실 이야기가 또 올라오길래 혹시 문 닫은 줄 알고 걱정했다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한다는 사실이 너무 오랜만에 감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말리는 동안 지난 시간에 힘이 되었던 말들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저에게 머리를 맡기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곳은 대형 샵과 다르게 사람 냄새가 있다고요. 그 말이 조용하게 심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가위를 잡았던 날, 가슴이 뛰던 감정을 살짝 떠올리게 할 만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를 말리던 제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 다른 엄마들도 온라인 예약이 없으면 찾기 어려워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불편 때문에 다른 샵으로 가려 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말이 조용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뜻밖의 경고 같았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느냐, 이대로 가만히 있다. 정말 문을 닫게 되느냐. 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하나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일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하지만 이대로 버틸 수만은 없다는 것도 또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변화가 두렵다는 사실을 오늘에서야 솔직히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쩌면 내일의 새로운 길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약하게 가슴 한편에서 일렁였습니다. 다음 날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오랫동안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올린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것만 같은 묘한 기운이 가슴 안쪽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어제야 겨우 인정했기 때문인지 손끝이 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익숙한 종소리가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실내에 들어서자 가게 안 공기가 한결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난방을 켜려다가 전기비 생각에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단단했고 저를 쉽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은 이상하게 어떤 작은 결심이 마음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끌어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표정과 잘 자라지 않는 머리숱, 그리고 오랫동안 버텨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비쳐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이 얼굴은 평생 후회를 떠안고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어제 왔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지만 또 어딘가 안도한 표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짧은 인사를 건넨 뒤 머리를 다듬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겨드리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 제 미용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냐고요.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꾸준히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어떤 댓글에는 밤늦게까지 위로가 필요해. 갑자기 머리를 다듬고 싶었던 날, 제가 따뜻하게 맞아줬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머리를 감기던 손을 멈춰 가슴에 손을 얹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안식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진심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말린 뒤 계산을 하며 한마디 더 건넸습니다. 다른 엄마들도 제가 예약 시스템만 갖추면 다시 돌아올 사람 많다고요. 불편해서 못 오는 사람도 여럿 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그 말은 어제 들었던 문장과 완전히 같은 말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뒤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아버린 벽지, 조용한 의자, 빈 대기석, 그리고 가위를 들고 버텨온 제 손. 오랜 시간 함께한 것들이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무엇보다 부족했던 건 새로운 한 걸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이 제대로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메모장 창을 열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미용실 예약 안내글, 운영 시간, 가격, 간단한 자기소개, 글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직 서툴고, 아직 무섭고, 아직 떨리지만, 그럼에도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불을 끄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또 그제보다 조금은 단단한 눈빛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흐릿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글을 올려보자고. 한 번만 더 나를 믿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는 순간 심장이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내야 하는 날이라는 걸 저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셔터를 올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웃고 울고 버티고 손끝으로 사람들의 하루를 만져오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오늘 저를 다시 이 자리로 데려온 듯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어제 적어두었던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글을 올리는 버튼은 생각보다 더 작아 보였지만 그 버튼 하나가 가게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끝을 단단히 붙잡고 천천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화면에 떠오른 문장 하나. 게시 완료. 짧은 글이었지만 그 글을 올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년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서 아주 조용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심장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정리된 마음으로 가게 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전 들렀던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바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글 봤다고요. 드디어 올리셨다고요. 그 말에 저는 작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용기를 알아주는 순간이 이렇게 따뜻한 줄 정말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말리는 동안 커뮤니티에 벌써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주었습니다. 몇 명의 엄마들이 예약 문의 댓글을 남겼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든 드라이기를 조금 더 굳게 잡았습니다. 손끝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조용한 설렘이었습니다. 손님을 보내고 난 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저를 다시 찾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장은 천천히 뛰기 시작했고 가슴 아래에서는 무언가 따뜻한 것이 오랫동안 묻혀있던 흙을 뚫고 조용히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밖 골목길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내리기 전 가게 안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제와 똑같고 그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오늘만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공기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늦은 시작이라도 괜찮다고, 나의 오래된 손끝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밝을 것 같다고, 정말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믿어보자고.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볼 용기를 준 작은 불씨였습니다. 늦은 시작도 괜찮고 작은 변화도 괜찮다는 말이 당신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진짜 삶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힘이 된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